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도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총선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대구 수성을 지역입니다. 보안 업무가 중요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특수경비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 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4년 설립한 한국전통의학연구소가 신약을 개발해 6차 산업화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 나들이 하기 좋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지 않은 봄 중에서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온 자체는 이미 5월입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 24도, 칠곡 등 일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더해지면서 약간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또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먼지가 흩어지면서 대기 상태도 깨끗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서 무척 따뜻하겠고요. 꽃놀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부터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여야 무소속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출정식과 거리 인사 그리고 유세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최대 격전지인 수성갑 지역이 이른 아침부터 선거운동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범어내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양한 율동을 선보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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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도 만촌내거리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타 인사를 하고 자신을 찍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유권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대구 변화 위에 몸바쳐 뛰는 기호 2번 김부겸.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인사와 유세, 음악과 율동 등 선거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장면들이 지역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의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후보도 동구와 북구가 인접해 있는 불로동 금호강변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무소속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셋 다 저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천의 희생자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동구와 북구 발전을 아우르는 공통 공약을 개발하는 등 정책 대결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 당당히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구 시내 주요 건물과 게시판 등지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부착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4.13) 총선 격전지 후보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 오늘은 새누리당 여성 후보와 여당 3선 출신의 무소속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까지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 수성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는 교육 1번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명품 교육과 첨단 의료관광 복합 클러스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수성구는 정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이게 건물, 지산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 기업들 유치하는 걸 하면 아마 젊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성을에서만 3선을 지낸 현역 의원인 무소속 주호영 후보는 당선 뒤 새누리당 복당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수성못 주변 개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로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원스톱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어떤 건지 해서 최단시간에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 공약들입니다. 대구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후보는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와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셔가겠습니다. 이인선 후보는 새 인물론을, 주호영 후보는 다선 의원의 경험을, 정기철 후보는 대구 정치 구도의 변화를 내세우며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경제, 창조 경제에 관련된 일, 여성에 관련된 일을 제가 하면서 이 지역을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저 주호영을 심부름꾼으로 쓰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일을 배워야 하는 초선 의원을 심부름꾼으로 쓰시겠습니까? 대구도 이제 인재를 키워서 대구 발전을 끌도록 그렇게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대구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3자 구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수성을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수성갑과 함께 수성을의 선거 결과에도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후보자 TV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대구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영천 청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한태현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3선의 현역 의원을 따돌리고 공천을 따낸 새누리당의 이만희 후보는 여당 후보인 자신이 국회의원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든든한 안보 속에 나라 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기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비난하며 당선 뒤에는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박 소용돌이의 장본인인 최경환 의원이 진정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입니까? 상대방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임기 내에 육축도로를 청도까지, 밀양까지 연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그런 공약인 것인지. 아까 어르신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두 후보는 토론 내내 새누리당 공천 과정과 공약, 지역 현안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긴장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오늘 낮 12시 50분부터는 새 후보가 출마하는 대구 서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1월 미립국 사건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요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었죠.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업무가 중요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도 특수경비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4개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의 수는 모두 600여 명. 출입자와 차량을 통제하고 주변 경비 업무까지 맡고 있지만 이들의 신분은 도급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수원의 정규직 청원 경찰에 비해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은 2년밖에 근무할 수 없어 보안 업무에 걸맞는 전문성이나 사명감은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최근 잇따른 인천국제공항 미립국 사건에서도 보안 요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해온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갱신함으로써 고용 불안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1급 원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한수원이 파견법을 어기고 도급인 특수직 경비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시설주의 직접 지시나 관리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을 예비군 대대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상 도급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시설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직접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불법 파견 진정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현장 대리인을 통해 도급 직원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수경비원은 정부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엄격한 직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경 대원이 되면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직무 교육과 각종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급 형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과격 시위나 테러와 같은 외부 공격을 받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안 분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수원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길입니다. 안동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14년 경북 바이오 단지에 6차 산업화의 투자 기업으로 한국전통의학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이 연구소가 최근에 신약을 개발해서 인체 실험에 들어가 6차 산업화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연구과제로 선정돼 남성 경영기 약용작물 복합물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산수유를 포함한 천연 약용작물 추출 복합물인 KT205의 효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주요 원인인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었으며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약 15%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저희가 입증하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KT205와 관련된 두 건의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고 SCI 논문 게재를 통해 원료로 승인을 받으면 관련 산업계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국내 남성 갱년기 시장은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블루오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혈액이 명확한 새로운 기능성 성분을 개발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는 또 유방암 가운데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전문적인 치료제가 부족한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킨 신약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유방암 치료제의 연간 국내 시장 규모는 2,300억 원에 이르고 세계 시장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생산 가공에서 관광 체험으로 연결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이젠 바이오 제약 등 의료 부분까지 발전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대구 지역에 필요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정당과 후보들이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현재 대구의료원 한 곳뿐인 공공병원을 늘리기 위해 폐쇄된 적십자병원 터를 활용해 시립병원을 건립하고 대구와 구미 두 도시가 함께 낙동강 수질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804내 국립공원 지정과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3년째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 총장 후보 임명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올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점 대학을 육성해서 청년 취업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2.5%, 1990년대 후반 IMF 시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시급하고 절박한 우리 사회의 현안이자 문제로 고착됐습니다. 연초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1순위로 추진해온 경상북도가 지역 4개 대학과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정부 또 사회단체 다 함께 뜻을 모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추진 과정을 강력하게
몰고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대학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대는 남북권, 동국대는 동남북권, 한동대는 동북권, 구미대는 중북권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중견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청년 창업 관련 지원 등 일자리 연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활용해가지고 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특히 대학 내에 나눠져 있는 취업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1, 2학년 때부터 학과별로 특성화된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현장감을 높일 수 있게 되고 해서 같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훨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사북도는 앞으로 5년 동안 96억 원을 투입해 지역별 거점 대학들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5년 연속 글로벌 현장학습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아진산업 등 해외에 지사를 둔 산업재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연계해 해외 현장 실습 후 현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 직업 생태계 영역을 확장시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조립, 사무직 분야 25명, 호주의 식품 가공, 자동차 조립 분야 38명 등 5개국에 152명을 파견했고 이 중에 109명을 현지에 취업시켰습니다. 경찰이 긴급한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112 신고 출동 체계를 개선합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매년 112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데 비해 전체 신고 45%가 긴급성이 떨어지고 44%는 상담이나 민원성 신고라며 긴급 신고 대응에 경찰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112 신고 대응 단계를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력 범죄 등 긴급 신고인 경우 최단 시간 출동을 목표로 대응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출동 시간을 연장하고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없는 민원성 신고는 출동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3일에 개최되는 2016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엘리트 선수들의 기자회견이 오늘 오후 2시 호텔 인터블고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는 모두 13개 나라에서 37명으로 이 가운데 최고 기록 보유자는 2시간 4분 26초의 케냐 출신 제임스 콴바이 선수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양시청 소속의 성지훈 선수 등 110여 명이 참가해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자리를 놓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4만 달러입니다. 오늘부터 11월까지 대구 시내 곳곳에서는 야간 상설 공연도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7월까지 매달 첫째,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수성모 수상무대에서 또 8월부터 11월까지는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상설 야간 공연을 엽니다. 상설 공연의 주요 내용은 풍물과 성악앙상블, 발레와 재즈, 난타 등으로 25개 공연팀이 참가해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2017학년도 계명대학교 수시 모집에 가정주부를 위한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계명대는 대학 진학의 포부를 가진 주부들에게 새로운 지원 기회를 주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가정주부를 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발은 주부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1단계 서류 심사를 거쳐 2단계에서 고교 성적 70%, 면접 30%로 선발합니다.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 때문에 생기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운영 중인 17개 시군 5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농약 잔류량 실태를 조사합니다.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을 채취해 환경보고시로 지정된 30종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대구 시민의 휴식 공간에 대한 야생 진드기 실태 조사도 진행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옮기는 진드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2차례씩 대구 수목원과 두류공원에서 채집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 대구 수목원에서는 520여 마리, 두류공원에서는 370여 마리의 참진드기가 채집됐지만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예방 백신이 없다면서 야외 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연맹과 내년 대구 세계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대회 본 계약을 내일 체결합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3년 10월 브라질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구 개최가 확정된 후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스탄 퍼킨스 연맹 회장 등 점검단이 방문한 데 따른 겁니다. 2017년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대회는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지 않은 봄 중에서도 한가운데 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온 자체는 이미 5월입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 24도, 칠곡 등 일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더해지면서 약간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나서실 때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 오후부터는 대기 상태도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김천의 기온은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상주의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기온은 영하 2도로 상대적으로 낮겠고요. 낮 기온은 23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19도, 경주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등산지 날씨는 구름 많은 가운데 20도로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